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수 기념사업단 우순덕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예전에 또 저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침 이제 모레, 벌써 이제, 또 76주년 강북절이 되네요. 모레 15일인데요. 우리가 강북의 의미를, 잊지 말고 또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좀 모셔봤어요. 고 강평구 애국지사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고 강평구 애국지사, 어떤 분인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강평구 개국지사는 그 신축 교환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900년이죠. 네. 그 당시 제주시 일돌이 1390번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칠성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태어나서 그 신성여학교가 1909년에 세워졌는데요.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최정숙, 고수선 선생님을 만나죠. 이들이 아마 평생의 동지가 된 거죠. 그래요. 예. 맞아요. 대표적인 우리 3인방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성여학교를 졸업하고서 1915년에 세 분이 다 서울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네. 그 경성여고보라든가 진명여학교를 다니다가 네. 1918년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서 네. 세 분이 다시 만나서 기숙사에도 또 같이 살면서 네. 공부를 하게 됐죠. 정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최정수 기념사업단은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우리 최정수 가평구 고수선 지사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 열심히 활동하시는 곳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데 그래요. 이제는 조금 익숙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성여학교에서 강평구 지사는 최정수, 고수선 두 분의 애국지사를 만나면서 제주 여성 독립운동 그야말로 삼총사로 활약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네, 그분들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에 한 사람인 박희도 선생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네. 그 학교 안에서 79 소녀 결사대를 결성을 하고 네. 그 독립 준비를 하던 중에 3.1 만세 운동에 그 경성여고보 학생들을 전부 이끌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만세 운동을 했던 주역들입니다. 네. 그 후에 또 제주로 내려와서 제주 장학회를 결성을 하고 또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이념하에 네. 그 다가호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여수원을 설립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문맹 퇴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학생들을 모집하고 가르치던 중에 네. 그 항일 비밀 결사대인 반역자 구락부라는 제주 신진 청년들이 모인 항일 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네. 여성으로서는 네. 혼자 거기에 가담을 하기도 했죠. 그래요. 문맹 퇴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학생들도 모집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항일 빌미 결사대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 네. 자, 이런 활동들 그런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정말 그 제주 여성 교육에 많은 힘을 쓰셨어요. 또 제주 청년들의 항일 운동에도 강평구 애국지사 활동을 하셨고 또 이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제주여자 그 장학회를 설립한 것은 물론이고 또 1925년에는 제주여자 청년회를 네. 설립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그 경성여고보 후배인 최은희 등이 그 서울에서 신관회의여가지고 근우회를 조직해요. 네. 아마 그 근우회의 기초가 강평구 여사한테서 지사한테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운동을 하다가 이제 1926년에 동경으로 건너가서 동경의학 전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네. 예, 그 열악한 교육 환경이나 제주도민의 생활 중에서 여성의 삶이 그녀에게 아마 의학 공부를 하도록 결심을 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학 공부까지. 네. 그래서 아마 그 의술을 베풀면서 네. 중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준비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네.
그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적국의 심장부에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한 기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간의 발기위원을 거쳐가지고 근후에 동경 지부를 설립해서 박화성 씨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고요. 네. 그 제동경 조선 여자 청년 동맹을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동경 그 청년 단체 협의회 부인회장을 맡아가지고 일본 순경들이 감시하에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아마 그 작은 그 몸짓이 네. 견디어낼 재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몸에 병이 와가지고 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제주도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마침 그 광주에서 백청당 사건으로 네. 여성들을 많이 검거를 하는 와중에 제주의 대표로 이제 강평국 지사가 구인이 되지요. 그리고 치주를 받고 하면서 몸이 더 쇠약해져가지고 33세 나이로 그만 이 세상을 너무 떠나고 짧은 말았습니다. 생입니다.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33살 너무 짧은 나이. 하지만 정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 강평구 지사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2019년이 되어서야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시기도 했고요. 너무 좀 늦게 알려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추서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저희가 그래서 2년 전에 김민경 나우제주도 같이 또 방송하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그때 상황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단장님이 정말 얼마나 애썼는지 저도 기억나요. 많이 도와주셨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네. 신성 여자 중고등학교 그 총동문회 일을 맡아보다가 네. 선배들이 행적을 이제 유심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 세 분이 그 신성여학교 동창들이고 네,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앞서 두 분은 서훈을 받았는데 강평국 지사만이 이름이 잊혀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쉬웠어요. 네. 네, 그랬더니 세 분은 사실은 자매들 같이 늘 함께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강평국 지사는 33세에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서훈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까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강평국 지사는 자기가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해서 이름도 왜 연국에서 평국으로 바꿨잖아요. 본명이 강연국 네. 지사였는데 네. 평국으로 바꿀 만큼. 그래서 네. 이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또 한 세기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정말 하던 일 멈추고 서운에 매달렸죠. 맞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33살의 요절했기에 후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잊혀지고 또 제대로 또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거를 이제 신성학원에서 알게 돼서 우리 단장님이 또 애써서 이렇게 또 추서받는 과정까지 이루게 됐는데 너무 세월이 흘러서 추진 자체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았었죠. 그렇죠. 네. 예, 처음에 모두들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저도 요즘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서훈을 그 받는다는 것이 자료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입증 자료들이 없으면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의 어리라도 어떻게 받아보려고 네. 제주에서 그분이 걸었던 네, 지금 목 상태가 예. 별로 좋지가 않으셨나 봐요. 네, 네, 네. 걸었던 길은 물론이고 그 서울에서 독립운동 할 때 걸었던 길도 걸어보고 네. 세미나도 하고 또 최정숙 문화축제 통해서 강평국 지사를 알리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한 대로 그 JIBS에서 메인 뉴스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힘을 받았죠. 네. 또 저희들은 그 관덕정에서 강평국을 서운하라라고 해서 정부를 향해 가지고 온 도민이 같이 걸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은 도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난 2019년은 또 특별했던 게 또 3.1절 100주년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그때 또 강평국 지사가 또 추선을 받게 되면서 더 의미도 있었고요. 네. 자, 이런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께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자, 사실 직계가족이나 일가 친척도 아닌데 따로 서훈을 신청했다는 것도 사실 많은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물어봐요. 아, 피도 섞이지 않은 남인데 어떻게 서원 신청을 할 생각을 했느냐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목이 예, 메이셔서. 그것은 네. 저의 그 뜻이 아니고 네.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네. 바라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속담에 보면 네. 에드투아 르시엘 떼드라라는 말이 좋아가지고 그 역시 프랑스 선생님이셔서 불어 선생님에서 발음 정말 좋으신데요. 그 학생들한테 이제 즐겨 하던 말인데 아,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예, 그 너 자신을 도와주라 그러면 하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아. 네, 즉 뭐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네, 돕는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강평구 선생님이 곁에 계신다면 꼭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오순도 단장님께서도 또 선생님이셨잖아요. 또 학생들 가르쳤던 선생님이셨고, 그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직계가족도 아니고, 우리가 친척도 아닌데, 후배의 마음으로 또 서울 신청을 하셔서 또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가오는 광복절, 이제 모레 광복절에는 강평구 지사 추사 2주년을 맞아서 또 특별한 행사가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설명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네. 자세하게, 기록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침이 나오셔서, 네. 어떻게 제가 소개를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 강평국 지사의 기록은 물을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물이 있으세요? 네. 네. 잠깐, 우리 작가가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 지금 강평구지사, 최정수 기념사업단에서 지금 이제 표지석 제막식과 관련된 행사도 있고요. 또 광복절을 맞아서 그 독립지사분들의 의미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잠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물 한 잔 마시고, 네.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 강평국 지사는 기록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동안 얼굴 진위 여부도 문제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생각터라도 표시를 해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대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너무 늦어질 것이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터가 네. 좀 사실 그 털을 찾는 부분이 힘들었어요. 네. 예, 그 한쪽에 공터가 있었는데 주인을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은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도 아주 훌륭해가지고 우리 토지주에게 감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생가터 표지석이 네. 강평국의 흔적이 강평국을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또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거 표지석이 지금 이번 주 강복절날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또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후손은 없고 하지만 세월이 흘렀지만 또 우리 도민들이 또 후배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강평구 지사도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표지석 제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제막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사실도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표지석은 가로 40cm, 세로 30cm, 그리고 높이 1m 되는 화강석에다가 대리석을 입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판에는 독립애국지사 강평국 생가터라고 쓰고요. 네. 가운데 그 태극기 목판을 새겼습니다. 그 태극기 목판은 3.1운동 당시에 그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네. 지금 그 독립기념관에 보관 중이고요. 네. 그 아랫줄에는 가족인 아버지 강두훈, 어머니 홍소사, 오빠 강세독, 언니 강춘길의 그 가족의 의미를 새기는 뜻에서 적었고요. 그 정면은 붓글씨로 독립의 애국지사 강평국 생가터라고 새기고 그 왼쪽 측면에는 선생님이 어록 중에 왜 나라에 봉사하는 길은 여성도 공부하는 길이다. 네. 공부하다 잠이 오면 대한독립만세를 불러라.
우리는 기필코 독립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네. 이걸 또 다시 붓글씨로 적었죠. 네, 네. 예, 그래서 뒷면은 그 강평국 지사의 일생을 연도별로 기록을 했는데 그걸 기록하면서 보니까 33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 생애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저희들의 그 비석을 세우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네. 살짝 뒷문을 소개하면 33의 짧은 생에 온전히 조국 독립과 여성 해방을 위해 바치신 애국지사 강평국 님의 뜨겁고 고귀한 그 마음을 후세에 기리고자 88번째 기일을 맞아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침 어제가 기일이셨군요. 네, 어제 기일이어서 그 황사평도 다녀왔고 또 표지석도 네. 어제 일단은 세우려고 했는데 네. 비가 와서 어제 많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네.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레 15일 날 오후에 네, 제막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문에도 적혀 있는 내용처럼 온전히 33의 짧은 생에 조국 독립과 여성 해방을 위해 바치신 애국지사 강평구. 네, 그 문장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생각이 들고 저도 뭔가 이게 가슴속에 뜨거움 같은 끌어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독립애국지사 강평국 생각터 지나게 되면 한번 찾아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오순덕 단장님께서 우리 강평구 애국지사 흔적을 따라가면서 또 책으로 집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들었거든요. 오늘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들 담으셨어요? 네. 아직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잊혀졌던 그 제주 여성 성각자. 나는 그분을 독립유공자로 추수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네.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고 싶고요. 네. 또 그 서훈 후의 강평국이라든가 그 강평국이라고 잘못 알려진 사진들의 그 진위 여부라든가 네네.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평국 지사가 일본을 넘어서 중국까지 간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대로 한번 책으로 집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필되면 또 나오셔서 또 그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런 또 후배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록돼야 되죠. 우리가 잊혀져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번 강평구 지사의 표지석 제막을 초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숙 기념사업단 우리 최정숙 지사는 또 우리 제주 초대 교육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강평국 고수선 지사의 그 흔적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최정숙 지사는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되어진 부분들을 그래요? 다시 정비해서 지금 고수선 지사나 강평국 지사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는데 최정숙 지사는 대통령 표창이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거의 같이 일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워요. 또 우리 최정숙 선생님은 뭐 교육이나 의료 사업뿐만 아니라 그 한글 보급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서훈 등급 상향 조정 신청을 이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시대에 같이 일했던 김시숙 지사. 선생님 등도 이제 독립가로 아직 소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도 알고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모든 도민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정말 우리 제주 독립을 위해서 애쓴 우리 항일운동가들 진짜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공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후손들이 다시 한번 어떤 점을 좀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을지 이렇게 또 연구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그 자기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도 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데 제주의 이 많은 영웅들을 찾아내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더 잘 관심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그 서운을 받고 나서 강평국 지사의 조카분을 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분들의 그 생가터에 세워지는 강평국 지사의 그 표지석이 우리가 또 힘들 때, 외로울 때, 나라를 생각할 때,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네. 위로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제막식에 그 제주 도민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함께 네.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코로나19.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4사람만 모여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단은 제막식을 4분이서라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저의 그 우리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그 최정수 기념단 단원들이요. 너무나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강평국지사 일이라면은 늘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서 불러주시는 JIBS 관계자 여러분, 네. 김민경 아나운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야 될 또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도 지금 4분이 모여서 제막식 한다고 하지만 그 뒤로는 우리 도민, 온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복절을 맞이해서 또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수 기념사업단 오순덕 단장님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